야식하면은 참 임산부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피하지 못하면 즐겨라. 우리가 배고픈데 먹지 마라 하면 그만큼 가혹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임신을 했을 때 난 두쫑쿠 지금 먹고 싶다. 근데 두쫑쿠 안 좋은 것들의 어떤 총집합이잖아요. 그럴 때는 남편이 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안 좋지. 먹지 말란 얘기 아니잖아요. 당연히 안 사오려고 그랬어요? 아니 아니. 그러면 선생님이 추천하시는 메뉴 어떤 걸 먹어라? 임산부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요리가 좀 하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회사 동기가 임신을 했는데 자꾸 야식이 밤에 땡긴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내도 야식 때문에 좀 고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임산부들이 야식 충동이 생기면 꼭 참아야 되는 건가요? 야식하면은 참 임산부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피하지 못하면 즐겨라. 사실 이제 야식이라는 게 우리가 밤에 먹는 거잖아요. 야식 뭐 좋아하세요? 저는 보통 치킨을 먹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배달 음식은 다 기름지고 그런 것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야식을 할 때는 집에서 좀 만들어 먹는 야식이 좋고, 그 다음에 기름진 것과 칼로리가 너무 높은 거는 좀 피하고, 이제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복압이 올라와갖고 먹고 누우면 바로 이게 역류하거든요.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 오잖아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는 우리가 좀 바로 눕지 않는 이런 습관. 그 다음에 먹을 때도요, 좀 천천히 드시는 거. 이게 좀 즐기는 그런 패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꼭 나는 안 된다 이런 강박관념보다는 그래, 먹되 이런 건 좀 지키자. 좀 그런 야식을 좀 추천을 합니다. 그렇군요. 선생님은 조금 그래도 생각이 나면 먹어도는 된다. 약간 이런 주의시군요. 우리가 배고픈데 먹지 마라 하면 그만큼 가혹한 게 어디 있습니까? 먹을 때 좀 즐기면서 먹자. 저는 뭐 그런 주의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 원래 야식도 안 먹던 사람이 보통 임신을 하면 좀 야식을 좀 더 찾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이유가 있나요? 이제 2가지예요. 정말 배고파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임산부 때에는 1000칼로리 정도 이상의 열량이 더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이 밤만 되면은 모든 활동을 하고 집에서 들어오는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량이 소비된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열량이 좀 없어서 우리가 배고픔을 느낄 수도 있고요. 2번째는요, 이게 이제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된 그런 증상인데요. 위가 아프면 위에 통증도 있지만 배고픈 통증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의학용어로 헝거 페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배고픈 통증이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속 쓰린 게 배고픈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갖고 그렇게 땡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보통 그 임산부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기의 태명을 부르면서 누구가 먹고 싶대. 그래서 지금 먹어야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조금 사실인가요? 그건 핑계죠. 그건 핑계입니다. 아이는 절대로 엄마한테 먹을 걸 달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지만 아이는 그런 먹는 거나 영양면에 있어서는 기생충이랑 같아요. 엄마가 아무리 못 먹어도 아이는 알아서 엄마의 영양분을 가져갑니다. 엄마가 그 정말 영양분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아이는 영양분을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절대로 엄마한테 뭐 달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아기가 잘 자도록 하게 하는 그런 뭐 자연적인 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방금 임산부들이 야식 먹는 건 좋지만 꼭 나쁜 것들은 좀 피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음식들을 좀 피하면 될까요? 자, 이게 보면요, 임산부들이 사실은 당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임신성 당뇨 얘기랑도 좀 비슷한데요. 자, 임산부들은 인슐린의 요구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췌장에서 만드는 인슐린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많이 늘어나도 이 인슐린을 충분히 어느 정도 생산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임신성 당뇨거든요. 자, 임신성 당뇨의 대표적인 것은 혈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혈당이 올라가면 그냥 당뇨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아이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이런 거는 많은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그냥 임신성 당뇨가 위험하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본 논문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가 써 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엄마가 당이 높다는 걸 절대로 눈치채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엄마가 당이 높으면 그 혈당은 아이한테 가잖아요. 같이 피를 공유하니까. 그렇죠. 그럼 아이는 뱃속에서 그 혈당의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약간 높게 그러면은 그렇죠. 세팅이 되는군요. 그걸 이제 뱃속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이는 뱃속에서 당이 아닌데 이미 당뇨 환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소아비만, 그다음에 당뇨 이거를 대를 물린다는 거죠. 무슨 얘기죠? 야, 우리가 아이한테 이런 것까지 물려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당 조절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이건 야식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당 조절을 할 때 아무리 음식을 먹더라도 180 정도 당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도 알잖아요. 우리가 막 200 이상 치솟고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는 칼로리가 높은 걸 좀 피하자. 그다음 두 번째는 먹더라도 바로 소화가 되는 단당류나 탄수화물을 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름진 것. 임산부들은요, 그냥 임산부 자체가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것은 혈액순환을 좀 안 좋게 되거든요. 그러면 40주 동안 고혈압과 각종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름진 것도 좀 피하자. 그 다음에 너무 자극적인 거는 또 우리가 위에 산을 역류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 좋다. 아유, 그러면 뭘 먹어?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했어요. 근데 야식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이거를 이렇게 피해도 네. 먹을 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좀 연구를 해서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추천하시는 메뉴 어떤 걸 먹어라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일단 뭐 임산부 하면 과일이죠. 근데 좀 맛없는 과일. 경우에 따라서는 좋아할 수 있지만 사실 너무 단 과일들은요,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도를 확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토마토 같은 거 굉장히 추천을 해요. 그래서 토마토는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작용이 풍부한 우리가 항산화 물질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칼로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토마토와 같은 과일 좀 많이 드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호박 같은 거 쪄서 먹는 것도 저는 좋아해요. 이거 찐 거, 양배추를 찐다든지. 그리고 고구마 같은 것도 하나 정도 쪄서 먹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뜻한 차 한 잔이나 그리고 우유 한 잔. 우유도요, 저지방이 좀 좋겠죠. 그래서 저지방 우유를 좀 드시는 게 좋고, 차도 사실은 이제 카페인이 좀 문제가 된다고는 하지만요, 우리가 뭐 보리차도 좋고요, 일반적으로 곡류 같은 것들을 좀 끓여갖고 드시면 굉장히 혈액순환도 좋고 좋습니다. 샐러드도 저는 추천하는데 양배추나 아니면 배추도 좋아요. 샐러드에다가 올리브오일에 살짝 소금 좀 간 안 해도 좋고요. 그 간을 뭐가 대신하느냐? 베리류와 같은 건과일들 있죠. 건포도라든지 건베리아 같은 걸 좀 올리고요. 살짝 땅콩이나 이와 같은 너트류를 좀 올려갖고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포만감을 주면서 기분을 좋게 하거든요. 저는 야식의 가장 특징은 배고픔을 좀 없애는 것도 있겠지만 기분 좋게 하는 데 또 특징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한두 시간 정도 스트레칭 하면서 재밌는 영화 한 편 보시면서 잠을 자면 좀 숙면을 취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고기류랄든가 뭐 이렇게 단백질 같은 그런 것들은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건 없나요? 근데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아침, 점심, 저녁에 대부분 하루에 단백질을 섭취를 하니까, 근데 꼭 나는 저녁에 단백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저는 계란 추천합니다. 삶은 계란 좀 괜찮고요. 삶은 계란도 반숙이 좋은데, 이것도 이건 레시피 나갑니까? 살짝 포크로 으깨서 거기에다 견과류 좀 넣고 올리브 오일 살짝 뿌려갖고 드시면 이 계란도 이렇게 뻑뻑하지 않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나름 자기 요리를 만드는 거죠. 선생님, 근데 임산부들이 보통 먹고 싶다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단 거 아니면 매운 거 이런 건데, 이것도 수준이 아주 매운 거, 아주 단 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그 정도가 좀 이렇게 좀 강한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게요, 이제 임산부 때 먹는 게요, 굉장히 좀 느끼하면서 뭔가 우리 술 많이 먹었을 때 좀 힘든 느낌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잊기 위해서 좀 강하게 먹는 건데,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간지러운데 여기한테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간지러움이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임산부들이 좀 강한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아주 맵거나 아주 그냥 시거나 그러면 느끼하고 약간 좀 울렁거리는 그런 느낌에서 좀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데, 사실 이거를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좋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짜거나 맵거나 단 거는 아무래도 내가 소금을 좀 많이 섭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에도 좀 무리가 되니까. 그런데 정 힘들면 또 이렇게 한번 해갖고 저는 리프레시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산부도 사람이고 임신만 했을 뿐인데 이건 절대 안 된다,
사실 그러면 더 먹고 싶습니다. 그냥 한번 먹되 그냥 뭐 다음번엔 좀 그래도 좀 몸 생각해서 먹지 말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뭐 매운 거 먹었다고 애기가 빨갛게 나오는 게 아니고 식초를 먹었다고 그래서 뼈가 물러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그렇게 애의 건강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좀 힘들다고 하면 좀 그 정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한 번 정도의 일탈은 괜찮지 않을까.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보통 임산부들이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이제 남편들은 이제 빨리 좀 주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직접 요리를 한다기보다는 배달을 많이 시키거든요. 배달 음식 중에는 혹시 먹어도 좀 좋은 그런 게 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요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요리를 못해서 귀찮아서 시키는 거죠. 확 찔리네요.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배달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 자체가 나쁜 겁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뭐 내가 매년 아기를 갖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한번 1년 정도는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좋다. 왜냐하면요, 배달 음식이라는 게 만들어 보면 굉장히 맛있어야 되고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량이 높아야 돼요. 이런 음식들이 사실은 그닥 좋지는 않겠죠. 흔히 말하는 튀김, 족발, 보쌈, 떡볶이 이런 디저트류 이런 거잖아요. 굳이 또 먹는다 그러면 포케 정도는 좀 괜찮지 않나. 그런데 사실 포케를 시킬 정도면요, 집에 그냥 양배추랑 몇 가지 갖고 씻어 갖고 드시는 게 훨씬 더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우리 채소는요, 직접 씻어서 손으로 툭툭 잘라서 그냥 올리브 오일에서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이미 그렇게 배달 오는 것들은 저는 맛이 반감된다고 봐요. 그래서 배달 음식에는 그닥 건질 건 없지만 그래도 건강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런 류 정도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사실 이 산부인과 의사로도 유명하지만 요리하는 의사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만의 임산부 야식 이런 레시피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저희 먹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냥 뭐 먹을 때 먹는 건데 임산부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요리가 좀 하나 있습니다. 토마토 발사믹 볶음인데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요리를 봤는데 간단한 요리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근데 지금 보니까 거의 무슨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나올 법한 요리를 가져오셨는데 이거 정말 이건 5분이면 됩니다. 5분. 그래서 간단한 요리인 거예요. 이게 이제 토마토인데 토마토를 센 불에 볶습니다. 근데 이제 안에까지 익어야 되니까 칼집장을 센 불에 볶아요. 소금 살짝. 뭐 설탕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레몬즙이랑 발사믹, 식초만 넣고 졸여서 만든 겁니다. 너무 예쁜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그냥 드시면 되고요. 오늘 좀 이쁘게 하려고 치즈도 올렸어요. 사실 요래도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토마토만 볶아도 맛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갖고 한 입을 그냥 입에 한 입을 그냥 다 넣어야 되는군요.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토마토 맛도 나지만 발사믹도 굉장히 향긋하고 진짜 맛있네요, 이거는. 이 발사믹 식초가 포도를 발효한 거잖아요. 그래서 달아요. 특별한 설탕이 없어도 이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 토마토는 사실은 이제 라이코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게 볶으면 함량이 4배에서 5배까지 올라간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볶아 먹는 게 맛 좋아요. 그러면 약간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 약간 볶아 먹는 게 더 효과가 좋다고 봐야 되는군요. 치즈가 하나 남았으니까 이거 먹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먹방을 즐기시는구나. 진짜 맛있네요.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오늘 제가 선생님께 임산부들의 야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하지 못하면 즐겨라. 피하지 못하면 즐겨라. 네. 너무 과한 거는 좋지 않습니다. 사실 임신 40주는요, 즐거운 기간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로하면서 과하지 않게 나를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요리로 40주를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임신을 하면 어쨌든 내 자신이 좀 잊혀지고 이렇게 태아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내 자신이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이런 마음으로 잘 40주를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